네, 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이제 기본으로 좀 돌아가서 제가 시트 포지션 잡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 중입니다. 지금 이제 카메라는 제 휴대폰과 이제 액션캠 두 대를 설치를 했고요. 액션캠 쪽에서는 이제 제 운전석 측면이 나오도록 설치를 했고, 지금 이제 페달 쪽 이렇게 보이게 또 설치를 했고요. 자, 우선 이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 자동 변속기랑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시트 포지션을 잡을 때,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페달을 밟았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발이 이렇게 힘을 좀 줄 수 있는 위치인가가 이제 저한테는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최초에는 우선 이제 시트의 이 전후 포지션을 먼저 잡게 되는데, 이제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이렇게 힘껏 밟았을 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정도 위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엉덩이를 시트 끝쪽 부분에 바짝 붙인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 페달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 클러치 페달이 사실 이 브레이크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깊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왼발로 똑같이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가정했을 때,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지금 이제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니까 이게 압이 빠져가지고 요즘까지 안 밟히는데, 끝까지 밟는다고 해도 클러치가 끝까지 밟히는 정도보다는 훨씬 더 이게 좀 뭐랄까, 밟히는 정도가 클러치가 훨씬 더 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클러치에다 잡습니다. 클러치에다 잡으면 브레이크는 뭐 자동으로 맞춰지기도 하고, 그게 조금 안 맞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선적으로는 클러치를 힘껏 끝까지 밟을 수 있는 정도 위치에 시트를 맞춰야지 모든 조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래서 엉덩이를 바짝 붙인 상태에서 클러치를 끝까지 밟았을 때 무릎이 대략 한 각도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한 몇 도 정도 될까요? 한 110도? 어쨌든 무릎이 끝까지 안 펴지고 발목도 역시나 완전히 펴지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클러치를 밟는 부분은, 그러니까 다른 페달들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주로 이제 발 앞꿈치 부분으로 밟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밟았을 때 엉덩이를 바짝 붙인 상태에서도 무릎이 한 요 정도 각도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시트를 이제 조정을 하고요. 이제 요게 먼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등받이 각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등받이 각도 같은 경우에는 뭐 스티어링 휠이 이제 텔레스코픽이라든지 뭐 틸팅이 지원되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의 위치를 먼저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이제 어깨를 이렇게 시트에 바짝 붙인 다음에 우선 손을 한번 이렇게 뻗어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스티어링 휠의 가장 먼 부분이 이제 팔목 정도까지 이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기본적인 형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을 이제 끝까지 다 뽑아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아래 틸팅이나 텔레스코핑이 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제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끝까지 밀어 넣은 상태 같으면, 이게 지금 제가 이 앞뒤 시트 포지션을 잡았을 때는 이게 너무 좀 약간 먼감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만큼은 다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틸팅 같은 경우에는 계기반이 이렇게 내가 평소 운전하는 자세에서 봤을 때 뭐 RPM 게이지라던가 그 다음에 속도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편하게 보이면서도 전방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 위치에 이제 고정을 시켜 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일단 잡혔죠. 시트의 앞뒤 포지션이랑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그 다음에 등받이 각도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너무 이렇게 약간 눕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뭐 포뮬러카라든가 그런 류의 차가 아닌 다음에는 이건 별로 좋지 않은 자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선도 좀 약간 일반적인 도로 상황에서는 조금 아래쪽도 봐야 되고 이렇게 양옆을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제가 시트를 꽤 앞으로 당겨 놓은 상태임에도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은 여기 이제
B필러가 약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별로 좋지 않은 자세인 것 같고, 저는 등받이를 그래도 꽤 세운 편이죠. 뭐 90도까지 세우는 건 아니지만 한 100도 정도 등받이를 이렇게 세워서 항상 이제 엉덩이 뒤쪽이랑 어깨 쪽을 고정을 시켰을 때도 스티어링 휠이 여기 제일 먼 쪽이 팔목에 닿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이 정도 거리로 조정을 시키는 편입니다. 잠깐 내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뭐 시트 높이나 시트 높이만 남았겠네요. 이제 일단 시트에서는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베오는 순정 시트를 끝까지 높이면 굉장히 이게 높아요. 지금 높이게 되면은 이렇게 높이면서 높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지금 거의 뭐 한 20cm 정도까지도 아직도 계속 올라가네.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지금 저 루프에 머리가 닿을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좀 오버하는 감이 있죠. 뭐 물론 이제 앞쪽 본넷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높여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긴 한데, 지금도 저는 평소 때는 본넷이 전혀 안 보이는 상태인데 이 정도까지 높이니까 다 보이긴 보이네요. 물론 앞쪽은 안 보이지만요. 자, 그래서 시트 포지션은 일단 저처럼 뭐 스포츠 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낮은 포지션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SUV 같은 경우에 원래 차체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뭐 애초에 시야 자체가 높으니까 뭐 시트 포지션을 그닥 손 보지 않아도 상관없겠지만, 뭐 세단이라던가 이런 이제 차들 기준에서 볼 때는 시트 포지션을 조금 낮게 가져가시는 게 뭐 운전의 안정성 측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낮은 포지션이 이렇게 차체 거동을 느끼기에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포지션으로 이제 맞췄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는 시트 포지션을 제일 낮게 설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앞뒤 간격은 클러치를 기준으로, 클러치를 끝까지 밟았을 때 힘을 잘 줄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을 이제 주시면 되고, 그리고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전동식 같은 경우에는 사이 지점을 다 설정을 할 수 있겠지만, 수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클릭처럼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 부분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등받이는 조금 세운 편으로 잡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은 일단 제 기준에서는 최대한 앞으로 이렇게 뽑습니다. 텔레스코픽은 최대한 스티어링 휠이 몸쪽으로 다가오게끔 뽑아주고, 그리고 이제 높이, 틸팅 같은 경우에는 이 계기판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정도 위치, 그 정도로 이제 잡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잡게 되면, 자, 클러치를 이 정도 밟을 수 있는데, 브레이크는, 자, 무릎 각도가 지금 잘 보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는 클러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정도의 힘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 무릎이 많이 펴진 상태에서는 힘을 강하게 주기가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 정도 간격으로 이제 클러치 누를 수 있는 정도의 간격으로 설정을 해두면, 그 다음에는 브레이크 조작이 생각보다 섬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스포츠 주행에서는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섬세하게 밟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담력 조절을 섬세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시트 포지션을 잘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영상에 카드를 하나 걸 텐데, 거기 보시면 그 이제 드리프트 레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크리스 해리스라는 유명한 지금 현재 탑기어 진행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드리프트를 하기 위해서 뭐 시트 포지션이라던가 뭐 스티어링 휠의 위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잡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스티어링 휠의 위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걸 돌릴 때 팔이 이렇게 옆에 럼버 소프트 같은 이런 쪽을 안 걸리게끔 위치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돌리다가 보면 팔꿈치가 주요 부위에 닿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신경을 써서 잡아주시면 좋고, 어쨌든 페달을 충분히
악셀 페달은 뭐 힘으로 이렇게 많이 조절을 해야, 많이 누르지 않아도 충분히 다 누를 수 있죠. 이제 그런 가벼운 느낌이고, 브레이크랑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냥 가벼운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체중을 실어서 풀 브레이킹 할 때는 눌러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 강한 힘을 줄 수 있는 포지션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시트 포지션이랑 대략 이 정도로 잡아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힐앤토 같은 테크닉을 할 때 특히 이제 브레이크의 담력 조절하는 부분이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 좀 필요해지죠. 일상 주행에서는. 그러니까 뭐 일상 주행을 하게 될 때 힐앤토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따로 영상 한번 찍어 보겠지만, 일단 일상 주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브레이크를 서킷 주행에서 긴 직선 구간이 끝날 때 이제 풀 브레이킹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강한 브레이킹이 들어갈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벼운 브레이킹이 들어간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뒤꿈치로 쳐주게 될 때, 이때도 무릎이 너무 많이 펴지게 되면 충분히 브레이크를 압박을 가하기도 힘들 뿐더러 악셀을 밟기 위해서 이렇게 뒤꿈치가 돌아가는 순간, 자, 이 순간에 담력이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뭐 너무 세게 밟는 경우가 있겠죠. 악셀이 생각처럼 안 밟히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 시트 포지션, 그러니까 전후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뭐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브레이킹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원론으로 돌아가서 브레이킹을 좀 어떻게 하면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결국 이제 다시 이렇게 시트 포지션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트 포지션이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기준에서는 클러치,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 차기 때문에 클러치를 이렇게 충분한 힘을 가해서 누를 수 있을 정도의 위치로 시트 포지션을 잡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